안녕하세요. 땅이 미친 농부 땅민홍입니다. 안성시 보계면 동신리 일대가 반도체 특화단지로의 변화를 꿈꾸고 있는데요. 그에 관한 안성시의 자료와 산업통상자원부의 자료, 언론 보도 내용, 그리고 동신일반 산업단지의 원래 계획은 어떻게 진행되어 왔고 현재 최신 상황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하게 될 안성의 반도체 특화단지로의 편입은 무엇을 뜻하냐면 동신리 일대가 많은 준비를 하고 있는 과정 가운데 개발의 필요성을 느끼고 안성시에서는 경기도와 농림부 등 정부기관의 관련 자료들을 하나하나 준비해서 설득을 시키고 그 과정을 넘고 나면 주민들 또한 설득시켜야 하는 지난한 작업들이 필요한데 그러한 과정의 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시킬 수 있다는데 그 의의가 있고 또한 동신리 일원에 157만 제곱미터 약 48만 평의 3.3배에 달하는 519만 제곱미터 약 157만 평의 부지를 보다 수월하게 개발할 수 있다는 데 의의가 있습니다. 2023년 부서별 주요 계획을 보시면 1번 전략기획 담당관, 그 중에 반도체 클러스터 편입, 반도체 산업 육성에 관한 내용을 보면 반도체 클러스터 편입, 반도체 산업 육성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특히 이곳에 보면 아주 중요한 내용이 있는데요. 그 내용 중 하나는 바로 이 지점입니다. 추진의 배경입니다. 평택 고덕산단과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인근 지역의 반도체 협력산단, 1차, 2차 협력업체들의 증설 또는 추가 조성이 예상이 되기 때문에 좌측으로는 평택 삼성반도체와 위쪽으로는 용인 SK 반도체 클러스터가 조성됨에 따라서 이 가운데에 위치한 안성시가 반도체의 요충지로 탈바꿈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안성시에서 적극적으로 어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업의 개요를 보면 반도체 특화단지 조성, 첨단 전략 산업, 일반 산업단지 조성에 대한 내용에 방금 전에 말씀드린 내용들이 있고요. 특히나 48만 평을 예정했던 동신리 70번지 1원에 기존의 48만 평에서 약 3.3배에 달하는 119만 제곱미터, 약 157만 평에 대한 계획을 안성시에서는 추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이 지도를 보시면 동신리의 계획이 바뀌기 전에 도면이 첨부된 지도입니다. 이 두 개의 송전탑이 이쪽으로 지나가는데 두 개의 송전탑 안쪽으로 동신일반 산업단지를 만들겠다는 도면이었는데요. 이 계획이 바뀌어 현재의 이 지도에서 한 개의 송전탑을 일부 이쪽 서울 세종 고속도로 쪽으로 밀어내는 계획으로 바뀌고 기존의 안성시의 힘만으로는 버거운 개발 계획이다 보니 한국산업단지공단에 위탁해서 MOU를 맺어 스마트 그린 산업단지로 사업을 진행을 하고 때를 봐서 반도체 관련 기업 유치로의 변경을 안성시에서 생각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번에 안성시의 기회가 제대로 온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처음 동신일반 산업단지의 도면은 이러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바뀐 도면은 바로 지금 현재 나와 있는 이 도면 우측 서울세종 고속도로로 조금 더 밀린 모습인데요. 그렇다면 앞으로 반도체 클러스터를 추진함으로 인해서 157만 평가량의 반도체 특화단지를 꿈꾸는 안성의 도면은 어떻게 될까요? 대략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전체적인 면적을 한번 파악해 봤는데요. 지금 보시면 이쪽 동신리, 구사리, 가현동 일대를 전부 포함해보면 대략 519만 제곱미터가 나오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이 정도의 바운더리가 아마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요. 한국산업단지공단 홈페이지로 들어가세요. 설립 연장비 목적을 보면 지금 2021년도에 스마트 그린 산업단지 추가 선정 3개 단지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서 사업과 관련된 별지 2호 서식에서 보면 23-2 안성 동신일반 산업단지 조성사업 진행사업으로 등록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한국산업단지공단의 계속사업으로 위탁 진행하고 있고 한국산업단지공단 홈페이지에서 보면 한국산업단지공단은 산업단지를 계획, 개발, 분양, 관리까지 해주는 공단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안성시에서는 동신일반 산업단지는 이것대로 진행을 하고 한국산업단지공단의 계속사업으로 위탁 진행하고 더 큰 상위 개념의 사업인 반도체 클러스터로의 편입 추진을 진행함으로써 동신리, 구사리, 가현동 일원의 계획을 포함시킨 것으로 보여집니다. 산업단지 개발 현황으로 돌아와서 진행 중인 사업을 보면 기존에 작년까지는 포함되지 않았던 안성이 진행 중인 사업에 포함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안성 동신일반 산업단지 경기도 안성시 보기면 동신리 1원 면적은 약 157만 제곱미터 2022년부터 2029년까지 사업비는 6,747억 원이 책정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위치도를 한번 보면요. 사업 예정지는 지금 동신리 1원이라고 나와 있는데 지금 보시면 용인 SK 하이닉스와 삼성반도체를 연계하는 평택 부발선과 그리고 수도권 내륙선 동탄 청주공항선도 일부 그림이 그려져 있는 것들이 보이는데 이것은 아직은 확실하지 않은 것이라고 보여지고요. 일단 사업 예정지는 안성에 나와 있는 도면과 같게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토지 이용 계획도를 보면 지금 안성시에서 나와 있는 자료랑 비슷하게 나와 있는 것을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 도면으로 유추해서 보았을 때 지금 이쪽에 더블 역세권이 만들어지지 않을까라는 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지금 기존에 보면 송전탑 2개가 이쪽 라인에 있었는데 이 안쪽에 있는 송전탑이 바깥쪽으로 핑크색 선 라인으로 미뤄지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반도체 특화단지로서의 추진 배경을 산업통상자원부 자료를 보면 2023년 11조 737억 원을 확정 배정받은 것을 볼 수 있는데요. 그중 반도체 초강대국 달성을 위해 용인, 평택 반도체 특화단지의 필수 인프라 설비 투자, 차세대 시스템 반도체 산업 육성 및 현장 맞춤형 인력 양성 등을 지원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평택 반도체 특화단지 기반시설 특별 지원 자금 500억 원, 용인 반도체 특화단지 기반시설 특별 지원 500억 원이 편성되어 있는 것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국가 첨단 전략기술 신규 지정을 보면 국가 첨단 전략기술 분야가 선정됨에 따라 특화단지, 특성화 대학원 등 비롯한 입지, 인력, 기술개발, 금융 및 규제 완화 등 첨단 전략산업을 위한 지원 정책을 본격 추진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된 것을 볼 수 있는데요. 미래첨단 초격차를 위해 국가역량 결집, 첨단 전략산업 국가 컨트롤타워 출범해서 반도체, 2차전지, 디스플레이 등 세계 산업의 15개 첨단 기술 분야를 선정하였습니다. 특히 이 중 반도체에 대한 분야가 굉장히 넓은데요. 국가 첨단 전략산업 특화단지를 추진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내년 상반기, 이게 작년에 나와 있던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내년이 올해 2023년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쭉 내용들을 읽어보면 이제 추진 일정에 대해서 이렇게 고시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 평가 및 컨설팅은 2023년 초, 그리고 지정하는 것은 2023년 상반기가 될 것으로 보여지는데, 많은 지역에서 지금 국가 첨단 전략 산업 특화단지 추진에 지원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특히 이 국가 첨단 전략산업 특성화 대학원 추진 계획에도 나와 있듯이 앞으로 많은 반도체 관련 전문 인력들을 양성하고 싶어하는 정부의 정책에 맞춰서 안성시에서도 2023년 2월 15일 안성시 국회 반도체 산업 유치 전략 토론회를 또 개최했고요. 안성시장이신 김보라 시장님은 삼성, 하이닉스 같은 대기업과 소부장 산업을 연결시키는 도시 안성을 만들겠다고 15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의지를 밝힌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작년 22년 12월 2일 안성시를 반도체 특화단지 조성 및 인력 양성센터 구축 운영을 위한 포럼을 열었던 시정 장면도 볼 수가 있는데요. 또한 안성 2023 신규 사업에서 보면 반도체 인력 양성을 위한 안성시 3개의 대학, 한경대, 두원공과대, 폴리텍대와 업무 협약을 추진한다는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2023년 2월 2일 안성시청 2층 상황실에서 안성시와 지역대학의 업무 협약식이 계획대로 이루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여러분들도 다 찾으실 수 있는 공개된 내용입니다. 어떤 분들은 지금을 기회의 시기로, 또 어떤 분들은 위기의 시기로 판단하고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확실한 한 가지는 4차 산업의 중심이 되는 반도체의 도시 평택, 용인, 그리고 반도체의 도시를 꿈꾸는 안성은 앞으로 발전만 남은 경기도 남부권의 마지막 남은 미개발 지역으로 지금과는 차원이 다른 도시로 성장할 것이 확실한 곳입니다. 이 157만 평의 안성의 역세권과 안성 버스터미널 개발이 함께 이루어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주변에 토지 금액대가 적지 않게 올랐기 때문에 투자에 신중을 기해야 하는 시점이기도 합니다. 농부는 씨 뿌릴 때 어떤 씨가 좋은 씨고 이것이 잘 될지 저것이 잘 될지 알지 못합니다. 이것은 일단 땅에 씨를 뿌리고 나머지는 하늘에 맡기는 것입니다. 방송을 보시는 여러분들께서 농부가 씨 뿌리는 심정으로 땅을 산다면 분명 그 토지 투자는 실패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적당한 햇볕, 적당한 바람, 적당한 온도, 적당한 습도, 적당한 비는 땅에 수만 개의 씨를 뿌리고 기다리다 보면 그중 1, 20%만 결실을 맺어주어도 성공이지만 여러분의 토지 투자는 그렇게 많은 씨를 뿌릴 수 없기에 신중하셔야 할 것입니다. 적당한 햇볕은 내가 사려는 토지 주변의 일자리며 적당한 바람은 내가 사려는 토지 주변의 고속도로 IC고 적당한 온도는 내가 사려는 토지 주변의 인구 유입 가능성이고 적당한 습도는 내가 사려는 토지의 개발 계획이고 적당한 비는 내가 사려는 토지 주변의 역세권 개발이 될 수 있겠죠. 그렇다면 이 모든 것을 갖춘 도시가 될 가능성이 높은 안성을 주목해 보시면 좋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까지 안성시의 계획대로 되어가고는 있지만 계획은 언제든지 변경이 될 수 있는 부분이라 앞으로도 상황 변화를 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면서 오늘의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땅에 미친 농부 땅민홍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